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요. 내년 혹은 앞으로 길게 보았을 때 어떤 업종이 가장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거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되면서 정말로 과거에는 논의만 되던 이야기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는 현실이 된 것을 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글로벌 일조 클럽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미래를 걸고 집중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클라우드 1조 달러 클럽이 비밀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1조 달러 클럽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회사들이 어떠한 비밀이 있어서 이제 클라우드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이 회사들이 성장 동력으로 삼는 클라우드의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뒤로 진행을 해서요. 클라우드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생각하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애플 아이클라우드 같이 이제 저장 장치만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의미의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장 수단으로서의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한 가지 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필요한 기능을 이제 가상의 서버, 클라우드라고 하는 가상의 서버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클라우드 안에 굉장히 많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이런 컴퓨터 하나하나를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이 할당을 받아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할당 받아서 사용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라는 거는 왜 생겨나게 됐냐면요. 기존에는 이제 온 프레미스라고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저희 신한금융투자에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컴퓨터를 필요한 대수만큼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전산망을 구축하게 되면은 전산망이 노후화되거나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컴퓨터 자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 전산 장비들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할당받아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컴퓨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업데이트도 이제 관리자가 이제 사업자가 해주는 거죠. 저기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해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도 이제 사업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러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큰 규모의 이제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이제 대용량 서버를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보통은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클라우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AWS인데요.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냥 물류업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AWS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이 10%지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60에서 7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매출 비중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크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마존이 이러한 수익 구조를 가지기까지는 이제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당연히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아마 AWS라는 게 2006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되었거든요. 출시가 되었는데 그 아마존의 CEO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기를 2016년경에 이야기하기를 10년 동안 경쟁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제 기존에 있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클라우드의 가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낮게 평가하거나 잘 몰라봤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아마존 웹 서비스가 미리 이제 기반을 다져놨고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제 지금 영업이익이 60% 70%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들과 격차를 벌이려고 하면 또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영업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제 경쟁자들을 떨궈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발주자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구글의 이제 구글이 있는데요. 지금 뭐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하고 2강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쟁자라 이제는 뭐 후발주자라기보다 경쟁자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생각보다 이 클라우드 테마가 굉장히 좀 오래된 테마라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클라우드 테마가 우리나라의 기사로 그리고 주식시장에 처음 반영된 것이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가 이제 정책 수혜를 인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의 정책으로서 이제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012년에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이제 정부 3.0이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공유한다. 각 부처별로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거든요. 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클라우드가 부각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2016년입니다. 그 당시 유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4대 개혁 안에다가 산업개혁을 추가하는데 이 산업개혁이란 게 무엇이냐 하니까 그 사물인터넷과 같은 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사물인터넷 안에 또 이제 클라우드가 포함이 되면서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양을 보였었고요. 가장 최근은 이제 2020년 올해죠. 올해 이제 5월부터 처음으로 클라우드 종목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은 5월부터 부각은 됐지만 클라우드가 이제 진짜로 되는 테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게 된 거는 올해 9월인데요. 정부에서 이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디지털 뉴딜 안에서 이제 데이터댐 사업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댐 사업이 이제 클라우드를 한 번 더 이제 하입을 주는데 이제 더 크게 올라가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2010년에는 이제 클라우드 테마가 올라갈 때 다우 기술하고 필링크가 상승을 했었고요. 2012년에는 모바일 리더와 효성 ITX, 2016년대에는 바이오링크와 엔텔스, 이제 2020년에는 이제 가비와와 이제 KINX가 이제 주가가 좀 두드러지게 상승했던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가 왜 주목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여기 아시죠? 알파고 때문입니다. 이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하고 이제 알파고가 대국을 했었는데요. 그때 알파고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딥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결국은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 디지털화를 하기 위한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 이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계기가 될 거고요. 실제로 지금 추세를 보면은 2018년도부터 해서는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현재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주요 계열사 90%까지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됐고요. LG그룹은 2023년까지 계열사의 90%, 시스템의 90%를, SK그룹은 2022년까지
이제 주요 시스템의 80%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은 있었지만은 상대적으로 큰 수요, 그 대기업, 기업의 수요가 좀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기업들이 수요가 확실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이 생겨난다고 보고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수요는 이제 이제 기업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그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쌓여있던 기술들이 이제 쌓여있던 기술들이 이 수요를 만나면서 기술이 이제 이런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범용화되는데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고요. 지금 약간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 이 도입되는 당시에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이죠. 이것도 데이터 전송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가공하고 처리해서 이제 전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도 이제 공급하기가 좋아진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기업들이 이제 경영에 디지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전 산업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 디지털화라고 표현은 드렸는데요. 클라우드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디지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컴퓨팅 자원, 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전송하는 이제 자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비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이제 과금 모델, 이제 저희 사용하는 것만큼 돈을 내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인데요. 코로나19가 이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은 기업들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실제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으로 좀 표현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2년 동안 못 이뤘던 것들을 단 2개월 만에 이뤄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19가 그 정도로 이제 저희도 지금 실제로 겪고 있지만 큰 사건이고요. 이제 저희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이제 상용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기술은 총 세 가지 정도로 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멀티 클라우드,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마지막으로 엣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제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두 개를 같이 쓴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여기 밑에서 설명드리면은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표적인 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후발주자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IBM도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한 군데만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까지도 계약을 맺어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조합을 찾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사용하면서 불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회사의 하나에 이제 제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는 부분도 있었는데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가 기업들이 도입하는데 제일 걱정했던 이유는 이거였거든요. 우리 기업이 기밀이 있는데 이 기밀이 혹시나 유출되면 어떡하나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는 이제 이 기업의 통제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전용 클라우드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용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해서 일반적인 업무는 이제 공용 클라우드에서 이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중요한 데이터는 전용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보안성도 챙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엣지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 꼭대기가 있으면
말단에 마지막 쪽에 이제 작은 클라우드를 하나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본체까지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말단까지 왔다가 가는 데는 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 장점이 있어서 엣지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후발주자들이잖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결국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가지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관련된 사업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KT, 네이버, 카카오, NHN 이렇게 총 4개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이제 제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려가지고 퍼블릭은 공용이고요. 프라이빗은 이제 그 전용이거든요. 그 회사, 그 기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퍼블릭은 이제 장점이 그 인프라 구축하는데 시간이 짧고 왜냐 사다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시설 유지 보수하는 거는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이제 탄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이제 서버가 1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 끝나면 서버가 3개밖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나중에 이제 3개로 운영을 하다가 프라이데이가 되면 서버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버 10대를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나머지 쓰지 않는 11달 동안도 계속 그 비용을 냈어야 하지만은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은 제가 시즌별로 제가 필요할 때마다 양을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프라이빗은 이제 그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환경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것.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입니다. 엣지 클라우드는 이제 엣지가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말단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 본체까지 갔다가 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엣지는 이 중간에 끝부분에다가 이제 그 서버를 하나 갖다 놓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빨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이제 받아서 운전을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 처리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고 위험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말단을 활용한다는 거고요. 그 광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초저지연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더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거에 특화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된 회사는 SK텔레콤, LGU 플러스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엣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교환국에다가 이제 클라우드를 갖다 놓고 기지국을 거쳐서 이제 기기로 갔다라고 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5G를 기지국을 활용한 이 엣지 클라우드는 기지국에다가 바로 클라우드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계까지 가는 시간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을 더 아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엣지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엣지 클라우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후발주자 IBM 같은 이제 후발주자들은 현재 이제 시장을 앞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엣지 클라우드라는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해서 이론적으로는 엣지 클라우드가 진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이제 저희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공시라든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 정부주도의 디지털 뉴딜이 도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정부주도의 디지털 뉴딜에서 활용되는 거는 이제 데이터 댐인데요. 이 댐처럼 이제 물을 받아 놓듯이 데이터를 잔뜩 담아놨다가 필요한 곳에 방류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류하는 방법이 이제 데이터 분석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그 툴을 이제 클라우드에다 올려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 분석 툴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찾아서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파스라는 건데요. 이제 데이터 처리 기술이 앞으로 활용이 더 많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생태계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클라우드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건데요. 이 부분이거든요. 클라우드가.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이제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인데요.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이게 인프라를 더 활성화한다는 거고요. 그 이용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댐에서 데이터를 추출 가공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정부 육성 의지가 조금 느껴지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종목은 이제 인프라를 아까 말씀드렸었죠. 인프라 가지고 있는 이제 네이버나 KT 그리고 현재 이제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클라우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에 들어가는 스마트 스쿨에 들어가는 이제 단말기 납품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정부 주도의 디지털 뉴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는 아까 파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 이제 그 클라우드는 이제 무엇을 빌려 쓰는지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아스, 파스, 사스라고 부르는데요. 아스의 I는 이제 인프라고요. 파스의 P는 플랫폼, 사스의 S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냥 아스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상의 하드웨어를 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를 갖다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개발 프로그램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그 이제 그 플랫폼을 그 플랫폼에서 어플이나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툴이나 프레임워크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 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사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그 그 구독이라고 하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저희가 넷플릭스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넷플릭스를 구독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셈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데 쓰이고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네이버 클라우드 아니면은 저기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이 저장 장치도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넷플릭스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넷플릭스는 파스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넷플릭스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파스 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점유율이고요. 아스는 우리나라에서 KT와 유플러스가 제일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분류되는 회사들이 네이버하고 이제 NHN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은 순위권에 없고요. 기타로 분류되는 회사 중에서 카카오, 네이버, NHN, KT가 있고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더존 비디온이 있습니다. 더존 비디온은 ERP라고 해서 이제 전사적 영업 관리자나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형 소프트웨어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타로 분류되는 게 카카오, 네이버, NHN 그리고 AI를 통한 이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솔트룩스 그리고 이제 넷피스라고 하는 이제 오피스와 똑같은 이제 문서 워드 작업이라든지 이제 데이터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섯 번째인데요. 이제 SI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MPS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제 Managed Service Provider의 약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에 이제 무슨 뭐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구글과 아마존을 쓰는 게 맞는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쓰는 게 맞는지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데이터 보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써야 되면은 이제 그
프라이빗 그 클라우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컨설팅하거나 아니 혹은 이제 컨설팅 이후에 운영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형태 자체는 이제 왕제품 그 회사에서 만들어진 MSP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의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자가 삼성 SDS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해볼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제가 앞에서 지금까지 종목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종목들 제외하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볼 종목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선정 기준은요. 2020년 5월 이제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가장 최근에 들어서 이제 언급되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뭐 대장주라든지 가격이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검색 순위에서 가장 높았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한 8개 정도를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가 KINX입니다. KINX는 이제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 자체가 KINX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업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비아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인터넷 하기 위한 이제 모든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KINX 지분 40%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다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한다든지 하는데 다우 클라우드를 자체 개발했던 적이 있고요. 저희 보통 CRM 서비스 제공하는 이제 그 세일즈포스라는 회사랑 예전에 이제 유통 계약을 국내 판권을 가지고 와서 유통 계약을 맺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있는 이제 솔루션 관련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제 항상 뭐 관련주로 포함될 때 포함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링크는 이제 그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GA 솔루션즈는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전용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고요. 여기서 조금 파생되는 회사들은 안랩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SGA 솔루션즈 말고 그냥 SGA, 그 다음에 K사인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리더 또한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리더는 이제 뭐 생체 인식이라든지 이런 뭐 금융권에서 이제 활용되는 주거 고객사가 금융권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주거 고객사인 금융권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 디지털 전환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솔루션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는 거고요. 휴네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 망간 자료 전송 서비스를 개발했거든요. 그 망간 자료 전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망 분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성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성을 지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 망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통신을 서로 망 간에 이제 데이터를 옮겨줘야 돼요. 그런 이제 서비스를 개발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망분리 관련한 회사는 이제 나무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NC 에너지인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상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왜 클라우드로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인터넷 그 데이터 센터향 이제 비상 발전기 성장성 부각이 되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기가 내려가서 정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전이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비상 발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비상 발전기가 꼭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비상 발전기를 납품하면서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지에넌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정책에서 수혜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GNC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양쪽에 해당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개별 종목들 특히 국내 종목들 못 믿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그, 그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실체를 되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국내 클라우드는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ETF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위쪽에 있는 세 개죠. ARK 넥스트 제너레이션 ETF, 위즈덤 트리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ETF, 글로벌 엑스 클라우드 컴퓨팅 ETF. 요 세 가지는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게 부각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기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ETF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큰 기업들 말고 이제 중소형 작은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밑에 보이시는 퍼스트 트러스트 클라우드 컴퓨터 ETF 이거는 이제 대형주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저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것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큰 편입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기관 클라우드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변동성 큰 것이 조금 더 낫다. 혹은 이제 난 더 안전하게 좋다. 여기 맞춰서 취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뭐 클라우드 전체적인 이제 뭐 용어라든지 이제 업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주목해 보실 종목들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 이제 마지막으로는 올해부터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댓글로 답글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용이 길다면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의 이호석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